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김동혁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7부 맡고 있습니다. 지금, 방을 연계하기 위해서 제가 한 2, 3분 전부터, 인터넷, 유튜브를 이제 연결을 해 놓는데, 지금 말미에 보니까, 박우신 대표님, 아기가 아픈가 봐요. 예. 제가 소리는 안 들리게 해놔가지고 이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러신 것 같은데 아이고 빨리 좀 쾌차했으면 좋겠네요. 애기인데 요즘 한절기라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프신 분들이 많네요 주변에. 아이고 빨리 하여튼 아프신 분들, 사실 저도 오늘 오전에 지금 오전 리딩을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다 빨리 와가지고 해야지 그러다가 뻗어 있다가 이걸 할 수 있으려나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앉았습니다. 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 시간 끝나고도 또 이동되는 방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뒤집어지면은 1시간 공백이 생기면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지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이크 잡고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환절기입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더웠던 여름이 이렇게 갑자기 식을 수도 있나 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면서 같이 좀 파이팅 하시면서 가보시도록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또 아픈 가족들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전부 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였나요? 제가 하는 것 없이 피곤합니다. 요새 새벽 방송도 안 나가고 사실 조금 팔자가 늘어졌다고 웃기도 좀 뭐한데 팔자가 늘어졌죠. 새벽에 잠은 빨리 깨요. 1년 동안 늘 일찍 나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잠은 깨는데 막상 나가진 않는데 잠도 못 자고 일도 안 하고 피곤합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뭔가 쩔어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도 저도 오늘 주제로 원래는 별로 반가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올해 쉼이 좀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필요한 일이겠죠. 제가 오늘 주제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따져볼 때 일주일 휴장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만만치 않은 무게감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서 오늘 이슈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우리가 한 5영업일 정도, 그러니까 5거래일이죠. 요 정도를 완벽하게 쉬는 일주일에 강제 휴가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설 연휴가 또 기가 막히게 주말하고 겹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사실 한 3일 정도 시간이 좀 빈 적은 있어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리고 사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10월 10일 날 하루만 쉬면은 이게 며칠짜리입니까? 한 열흘짜리에 가까운 그런 휴일도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장기 휴장이라는 게 반갑지도 않고 생업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들한테도 솔직히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쉬네 이러고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하니까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명절이 일거나 이러면 괜히 또 사장님들 그러면 영업일수 짧아지는 게, 물론 이제 설이나 추석 때 특수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바쁘신 영업장도 있으실 거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일주일 강제로 안 하게 날짜가 이렇게 붕 떠버려서
강제로 일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월급을 뭐 4분의 3만 줘도 돼 이런 조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 조업 일수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도 꽤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하여튼 뭐 휴장이라는 게 저도 요즘 지수를 보면서 야, 이런 지수 저도 1988년도부터 했지만 이런 지수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도 처음 보는데 이런 정도로 오래 쉬는 휴장도 처음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 예. 자, 지금 옆에 제가 노트북으로 작은 화면으로 따로 이제 지금 뭐 변동이 좀 큰 종목들 보고 있는데, 뭐 오늘 올라가는 것들 보면 이제 기술 이전 관련해서 G2G 바이오가 예, 펩트론하고 약간 비슷한 기술 이전 양상을 보인다 하면서 강하고, 지금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에 대한 이제 그 규제를 좀 완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강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중에도 역시 뭐 크진 않지만 로보티즈라든가 사면이라든가 액추레이터 관련된 종목들 위주. 그리고 오늘 개별 재료가 있는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아침부터 쭉 좀 강한 모습. 그리고 어제보다 탄력이 죽긴 했지만 뭐 두나무의 지분 갖고 있는 뭐 기업들 중심으로도 강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정자원 화재 관련해서 뭐 여러 섹터들이 어저께 대두가 됐다가 조금 음봉나는 모양으로 끝났는데, 어제 오늘 그래도 살아있는 섹터가 그 아래서 그 이제 화재라는 그 팩트 안에 있는 여러 이제 마이크로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보안인 것 같습니다. 보안 관련된 거. 아까 오전 뉴스 보니까 뭐 대통령이 각 부처에다가 또 이제 뭐 명령을 내렸다고 보는 거죠. 일주일 내로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뭐 현황하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 이번 사실 뭐 화재는 제가 봐선 사이버 보안하고는 별로 문제가 상충되진 않는데, 봄부터 있었던 SK텔레콤, 또 KT, 또 최근에 뭐 롯데카드, 또 짜잘한 기업들이나 이제 금융기관, 뭐 예스24도 그랬고요. 몇몇 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뭐 이게 우리나라 문제도 아니에요. 글로벌 쪽으로도 뭐 지난 그 주말에도 유럽 공항이 뭐 마비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해킹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AI 시대를 맞아서 다 한마디로 AI가 근본이 뭐예요? 초연결이잖아요. 삼성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 키워드가 초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네트워킹이 돼 있다? 근데 하나가 만약 뻑이 나면 이게 모든 거에 다 지장이 나오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아날로그 시절이면은 그런 일도 없겠죠. 뭐 다 구분구분 돼 있고 이게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이라는 게 없던 시대니까 오히려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옛날에 해킹이란 말 자체가 없었겠지만 지금 모든 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시대다 보니까 어느 그 연결고리가 약한 쪽을 파고들어 가지고 공격을 당하면 이게 모든 것을 같이 한꺼번에 마비되는 그런 상황. 물론 이번에 이제 화재권은 제가 봐서 모든 통합망이 이제 관리하는 그곳이 그냥 불이 나서 다 타버리니까 이제 뭐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래서 또 왜 백업을 안 해놨느냐, 이원화를 안 해놨느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결국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쪽의 증설 문제라든가 또 사이버 보안을 몇 겹으로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민관 다 공이 엄청나게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미진한 곳이 있으면 사전에 막거나 뭐 대비를 해놔야 된다. 예전에는 사실 보안이란 개념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 터지면 뭐 불났다 이러고서, 불났다가 아니라 난리 났다 이러고서 하다가
또 며칠 잠잠하면 에이 평소에 뭐 신경도 안 쓰지 이러고 있다가 또 뭐 해킹 이슈 나오면 또 시끄럽고 이런 거의 반복이었는데 그게 한 번 터지면 사실 비용으로 치르는 게 많다라는 거 이번에 SK텔레콤 한 7, 8천억 정도 비용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뭐 분기 수익 자체가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런 게 이제 갈수록 누적이 되고 커지는 시스템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일이 안 터지게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많이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약 쪽 얘기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뭐 오성첨단 소재 거의 상분위기 화일약품하고 우리바이오가 10%대 상승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고 뭐 보안 쪽은 어제에 이어서 파이오링크가 굉장히 강하고요. 뭐 그거 외에도 강한 보안주들 몇 개쯤 포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얘기 드리면서 자, 오늘 시장은 일주일 시장 만만치 않은 무게라는 말씀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미국이 간밤에도 보면 연속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뭐 그림상으로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장중에 마이너스도 나다가 끝판에 좀 오르기도 했고 뭐 나스닥이나 S&P는 뭐 초반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플러스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틀 연속으로 이제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지수 약한 게 물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이후에는 좀 오랫동안 쉰다도 큰 작용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장이 좀 미국 장보다 약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보면 이제 미국도 지금 뭐 모든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지난주에 파월이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걸로 해서 3일 정도 계속 빠졌던 거에 뭐 반발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미국장이 오르긴 올랐지만 보통 오르면 이 빅스라고 하는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늘 5% 오히려 올라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밤에 오늘 이제 미국도 9월 마지막 날이 되겠죠. 저는 소폭 좀 빠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조금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 근데 오늘 좀 수급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많이 팔아 할 정도로 코스닥에 집중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코스피는 조금 매수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뭐 공격적인 매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화면으로 가서 볼게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는 한 700억 매수가 나왔고 코스닥은 한 1500억 지금 뭐 개인들이 물론 그걸 다 받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금 지수가 좀 엇갈리고 있는 면들 잠깐 있죠. 코스피는 뭐 마이너스 물론 잠깐 갔다가도 또 플러스 되고 이러는데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3포인트 이 정도로 해서 균일하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 흐름 타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의 대형주군 보면은 뭐 상위 한 10걸 안에 플러스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10걸 안에 보면은 에너지 솔루션도 어쨌든 강보합이고 하이닉스 보합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보합 뭐 LG화학도 보합 요새 이제 뭐 너무 셌던 이제 네이버 정도가 마이너스지 뭐 삼성전자도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한 10걸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면면들의 흐름이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뭐 미국장이 단언코 밀린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약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게 조금 우리 시장은 약간 또 선반영되는 분위기가 약간 있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뭐 어저께도 전해드린 거지만 추석 연휴 전에 팔 거냐 살 거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뭐 누구도 사실 주겠어요.
누가 이게 답입니다라고. 물론 주장은 하죠. 네, 추석 연휴 전에 이거 더 하나라도 지금 조종기에 받고서 넘어가는 게 맞다. 아니면은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줄여서 가능한 한 좀 비중을 줄여서 가자 이렇게 하는 양쪽의 주장이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으니까 사실 양쪽이 첨예하게 맞물리게 되면 시장은 사실 정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결국은 지난 금요일 날 막 100포인트가 빠지고 어제는 50포인트 이제 올랐고 오늘은 지금 뭐 보합선 정도 내외인데 앞으로 뭐 내일하고 모레 정도 약간 빠지거나 약간 오르는 정도에서 아마 실랑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3,500을 확 넘겨놓고 끝날 것 같지도 않고 3,400 밑으로 내려가서 막 찍어 누르고 내려갈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의 시각들이 팽팽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준점은 제가 봐선 3,400 한 30에서 50 요 정도 사이일 것 같거든요. 요 사이 정도에서 그냥 한마디로 교착이라고 하죠. 더 올려붙이기에는 뭐 시간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에 불확실성도 있고 그렇다고 내려 찍기에도 기대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은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예, 추석 이후 전망이 어차피 많은 사람들한테 뭐 여기 증권사 직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보니까 상단이 3,500에 막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3,600 돌파할 거니까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 뭐 이게 아주 미미한 차이인데 여기서 한 100포인트 차이를 두고 뭐 더 먹겠다 아니다 이거 사실 뭐 제가 기본적으로 며칠 전부터 까는 포석은 그래요. 3,500이나 3,600이 간다 그래도 이게 만약 최종 목표치에 근접한 거라고 하면 사실 닭갈비 같은 모습이죠. 닭갈비라 그래서 뭐 닭갈비가 살이 없는 건 아닌데 게르기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 무슨 맛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면 살이 엄청나지 않은 뭐 그런 걸 이제 게르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제가 봐서 게륵 장세 같은 느낌이에요. 지수는 지금 허우대가 멀쩡하게 3,400대까지 올라왔으니 6개월 전보다 50% 가까이 올라온 장이니 뭐 그동안 올라온 게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3,500이냐 3,600이냐 가지고서 싸워봤자 제가 봐선 거기서 거기다죠. 예, 지금보다 한 50포인트 올라가면 끝이에요랑 1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랑 큰 차이가 있느냐. 우리 어차피 1200을 올라온 장인데 남아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너무 지수적인 접근은 좀 그렇다고 막 빠지진 않죠. 왜냐하면 아직 못 사고 기다리는 분들 아까도 보니까 뭐 고객 예탁금이 75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빠지면 대기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이제 아쉬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2,500대부터 줄여가지고 현금화 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3,200, 300 넘어가니까 그동안 또 몇 년 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돈 싸갖고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밀리면 사야지 생각으로. 지난 금요일 날 100포인트 밀리니까 시원하게 개인들이 1조 정도 사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정도 시원하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이제 내 순서야 이러고서 이제 공격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오히려 또 3,500을 넘어버리면 이제 포모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꾹 참았던 분들 이번에 3,200대라도 밀리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3,500이 막상 넘어버리면 이제 개인들 이제 적극적인 매수가 좀 나올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3,300대 후반이나 3,400대 요 중간은 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확 팔고 나가기도 뭐한 되게 좀 애매한 장세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기가 좀 어렵죠. 막상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뭐 주식을 잔뜩 갖고 있으니 뭐 어쨌든 뭐 정부가 뭐라도 더 힘을 써줘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와주기를 그냥 기도하거나 기대하는 것이지, 뭐 내가 더 뭘 사서 쟁겨놓자 이럴 수 있는 여유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전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코너가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 그때 분명히 하나투자증권이 2% 정도 플러스였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한 4% 올랐는데, 예. 예, 두나무의 지분가치, 특히 뭐 하나투자증권이 이번에 뭐 혹시 지금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합쳐가지고 나스닥에 합병하게 되면 뭐 지분을 판단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아마 좋은 가격이 나오면 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며칠 전, 불과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보다 분명히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뭐 두나무의 시장 가치를 뭐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서 따져보니까 약 15조 정도 내외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한 4조에서 5조 사이, 그래서 뭐 1대3 정도로 주식 교환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뭐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끝발을 올리고 있는 정도로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사실을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갈 때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뭔가 이유를 다 붙여서 얘기를 하죠. 근데 시장이 될 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도, 악재도 사실 재료상으로는 악해 보이는 거지만 시장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만인 상황들이 나오는데, 시장 지수가 올라갈 때 보면 항상, 예, 이유를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좀 강하게 투영이 될 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예, 이거 어저께 그저께 소개를 한번 드렸던 페이지긴 한데요. 뭐 금리나 기대도 있고, 그죠? 또 AI의 뭐 경쟁도 있고, 관세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것들, 이제 소재가 선반영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끄집어낸 게 AI가 과열이다, 금리 인하가 잘 안 될 것 같다, 관세가 불확실성이 여전하구나, 이런 것들로 지금 다시 이유를 갖다 붙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제 지금 시장은 약간 그렇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하락이 만들어질 때 당연히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한데 AI가 과열이래, 관세 협상이 좀 두루뭉실하게 설정이 돼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는 수준이 되게 좀 과도하게 우리한테 편중되게 좀 차별되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과연 에이펙 존에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오늘 그 기사 중에 보면은 저는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기사 중에 조금 가십 기사 비슷하면서 당황스러운 기사가 있었어요. 예. 이거 기사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자, 신라호텔이 원래 며칠 전에 그 11월 초에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 11월 그 1일 정도 내외 그 결혼식이 잡혀있던 일정들을 전부 다 이제 취소한다 그래갖고 뭐 막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 있었거든요. 뭐 예식, 그래서 뭐 날짜를 옮기면 뭐 비용을 거의 다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결정이 났다면서 그랬는데, 어제 이제 뜬금없이 나온 저녁 기사 보니까 결혼식 변경 안 해도 된다, 예,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당연히 며칠 전에 저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 예전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11년 전에 시진핑이 왔을 때 묵었던 데니까
뭐 이번에 경주는 가지만 어쨌든 경주에서 그냥 곧바로 중국을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와가지고 한중 정상회담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팽배했었는데 결혼식 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런 VIP와 뭐 이런 연관돼 있는 일정들이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뭐 결정적으로 됐다 안 됐다를 알 수는 없는데 아리송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신라호텔에 누군가 단체로 와가지고 머무르려고 했던 의도가 지금은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추측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시진핑이 서울은 안 오는 건가? 아니면 아예 에이펙을 안 오는 건가? 뭐 확대 해석까지 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신라호텔의 그 예약 취소 부분이 다시 번복됐다라는 것 자체가 시진핑 정도의 동선이 서울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뭐 어저께 무비자 시행과 함께 크루즈에 뭐 몇천 명이 타고 오고 엄청난 인원들이 벌써 첫날 맞아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들로 뭐 무비자 관련된 섹터들도 일부 특수를 맞아서 좋은 주가 흐름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최종까지 가봐야지 알겠죠. 뭐 시진핑이 오냐 안 오냐부터 해서 서울 쪽을 혹시 뭐 호텔 신라 호텔이 너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한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장소가 변경됐을 수도 있죠. 뭐 다른 어느 호텔이나 뭐 워커리 될 수도 있고 좀 외진데 이렇게 좀 뭐 보안 여기도 보안이 뭐 워낙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되게 좀 베일에 쌓인 데 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다시 번복은 안 된다고 보면 시진핑이 신라 호텔에 머무르는 건 일단 물 건너간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실 제가 11시 반 지금 뭐 12시 목전에 두고 있는 시간에서는 뭐 이게 그냥 해석의 부분이죠. 8시 정도 때 한다 그러면 뭐 예측의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서 귀가 좀 쫑긋하시겠지만 지금 이미 오전 한 3시간 가까이 또 대체거래소까지 하면은 4시간 가까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저야 뭐 얘기하기가 좀 편하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좀 상황인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뭐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텐션이 떨어지실 게 분명해요. 지금 보면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좀 강하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자원 화재 이슈 이후에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조명을 받을 거냐 결국은 보안입니다. 뭐 물리적 보안이든 아니면 사이버 보안이든 보안을 엄청나게 챙길 수밖에 없어요. 보안주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오늘 보면 어제 간밤에 이제 저녁 무렵에 뭐 오늘 시세가 강하진 않습니다만 한미약품이 그 경구용 관련된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이 뭐 소액으로 있었어요. 뭐 한미약품 정도면 이렇게 조단위도 아니고 사실 오늘 마이너스 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40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아니 조단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작아 이런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대신 G2G 바이오가 또 펩트론과 유사 방식의 이제 기술 평가 뭐 계약을 했다 이래가지고 뭐 금액은 그건 오히려 베일에 쌓였는데 아침에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끌어가는 모양들 거기다가 로켓 헬스케어가 지금 한 15% 올라서 바이오 뭐 신규주 이런 섹터들 강세를 이끄는 모양도 나왔고요. 조선주는 오늘 좀 세죠. 조선주가 조선주가 셉니다. 조선주도 사실 요새 한 2주 정도 남짓 보면 그렇게 셌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오늘은 뭐 대형 조선주들 비롯해서 뭐 MRO 관련된 종목들도 좀 세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지금 어저께 제가 전해드린 뉴스 하나 있었거든요. LNG선 발주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하나도 올해 발주를 못 받았고 거의 다 우리가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어저께 조선 쪽에서 근데 어제는 조선주 안 움직였어요. 그 뉴스가 분명히
어제 아침에 나온 건데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난데없이 조선주들이 아까 기사 찾아보니까 전부 LNG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올랐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이미 접한 뉴스를 가지고 어제는 반응이 없더니 하루 지나서 갑자기 뛰쳐오르는 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뉴스를 좀 찾아보면은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안보실장 같은 경우가 근데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이긴 해요. 정부가 통화 수합을 안 해주면 사인을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통화 수합호에 대해서 낙관이 어려운데 관세 협상은 비관적이지 않아. 이게 몇 번이나 부정이 들어갔습니다. 낙관이 어렵다. 비관적이지 않다. 이게 결국은 논리상으로는 같은 맥락이긴 한 것 같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는 면이거든요. 통화 수합이 낙관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관세 협상을 어떻게 진전을 시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계속 시장에 그런 지향점을 얘기를 해줬는데 막상 이 양반의 얘기를 보면 저는 조금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통화 수합을 그럼 포기하고 그냥 관세 협상을 뭐 일본식으로 오냐오냐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통화 수합을 뭐 결국은 낙관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해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뭐 에이펙 전에라도 웬만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하여튼 헷갈리는데 이게 저는 통화 수합이 안 되면서 관세 협상이 된다라는 논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건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관세 협상이 비과적이지 않아라에 방점을 둔다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 조선주 뭐 상승 이해가 되죠. 마스가라고 하는 결국 미국이 관세 협상을 뭐 약간 우리 입장을 좀 옹호해 가지고 매듭을 짓겠다고 혹시라도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은 당연히 제일 바라는 그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아주 강력하게 스피디하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려고 할 것 같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협상의 가장 초미에 뭐 접점이 있었던 조선주가 오늘 강세를 띠는 게 그런 이제 희망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산주도 세요. 지금 현대 로템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3-4% 또 올랐던데 계속 뭐 중동이 지금 잠깐 뭐 네타냐후랑 트럼프가 손잡으면서 뭐 휴전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쪽이 뭐 여전하고요. 또 유럽에 대한 이제 재무장 얘기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방산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건 또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하루에 하나씩 관세 얘기를 하죠. 지난 주말에 그 의약품 관세 100% 얘기해가지고 또 우리 의학계를 좀 긴장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 간밤에 보니까 또 미국 바깥에서 만드는 영화에다가 100%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점이나 이런 것들 특정하진 않았는데 사실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관세도 이미 한 2-3달 전부터 계속 매긴다 그러다 결국은 최근에 좀 발표하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저게 뭐 얘기를 한번 꺼내면 글쎄 그런 시점으로 따져보면 연말쯤이나 내년 초나 이런 정도의 발표가 확실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뭐 헐리우드 쪽에서 뭐 미국 내에서 만든다기보다는 해외 로켓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고 하니까 콘텐츠나 영화계 쪽에도 약간 부담을 주는 그런 목소리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국정자원 화재 관련해서는 뭐 클라우드, 뭐 AI 데이터 센터 인증, ESS, 냉각 뭐 엄청나게 많은 섹터들이 어제 관련주로 등장이 됐었는데 결국은 보안인 것 같아요. 보안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화재라고 하는 건 사실 이번에 이제 충분히 또 어쨌든 일은 벌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 한 달인가 걸려서 이제 시스템을 다시 복구를 하겠죠. 예,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화재라는 게 뭐 무슨 매달 매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번에도 결국은 뭐 뭔가 옮기고 뜯어내려고 그러다가 나온 화재라고 보면 그게 뭐 10년, 11년 쓰던 배터리였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10년 동안은 불이 안 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자주 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보면은 그 일부 정부 시스템이 또 해킹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이거에 좀 가려가지고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엄청난 사이버 보안의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뭐 민관 다 공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라서 제가 봐선 보안주 개념들이 예? 이게 또 뭐냐? 난데없는데 이게 뭘까요? 얼른 이거 지워주세요. 저희 방에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의 댓글 같은데 뭐 해당되는 데 가서 주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지워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이구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치고 올라가네요. 뭐 갑자기 개별 뉴스가 뭐 하나 뜬 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지금 현재로는 개별 뉴스를 확인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뭔가 있나보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게 그 마약 쪽 그쪽 섹터가 지금 세게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게 좀 치고 올라가는 거, 요 정도 흐름이 최근 2, 3분 사이에 좀 움직임 중에 가장 좀 강렬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계속 거의 한 4, 5일 됐죠. 지금 이제 두나무 관련주 급등세라는 게 어저께 이제 굉장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우리기술투자 어제 20% 올랐고 하나투자증권 17%, 심지어 카카오도 지금 지분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이번에 그 개편이 엄청나게 욕을 먹어서 좀 안 갖고 들어갈 거지만 뭐 개편도 어저께 꼬리 내려서 이제 거의 원복시키는 걸로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도 좀 올라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지분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좀 논하면 좀 탄력이 덜할 수 있어도 제가 봐선 카카오가 욕먹고 다시 원복하고 두나무 지분 좀 있고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이제 반등이 오히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뭐 네이버죠. 네이버랑 이제 두나무의 이런 뭐 그 거의 뭐 한 몸이 된다 싶은 이런 상황들. 자,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제가 봐서는 지금 두나무와 네이버가 합쳐져서 뭐 지금 정치권에서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뭐 한국은행은 당연히 한국은행 또는 뭐 은행권 몇 개만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 자격만 되면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규모로 보거나 뭘로 봤을 때 어제도 비슷한 기사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통 제도권의 금융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쳐서 꿈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이 파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만약 나스닥으로 상장했을 때 이게 쿠팡 같은 경우도 사실 국제 그런 뭐 그 거래나 이런 게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쿠팡 그러면 사실 국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상장은 국내에 돼 있지 않고 해외에 돼 있는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국내에 상장할 때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이상의 규모로 나스닥에 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상장했으면 이를테면 10조 정도 될 법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니까 30조? 뭐 이런 정도로 좀 과하게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네 이러고서 상장을 해서 지금 있는데, 뭐 제가 봐도 이게 두나무나 이런 합친 법인이 국내 상장이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면 아마 기대 이상으로 더 크게 받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관련 주식들 있는 애들이 더 평가 차익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오늘 움직임이 좀 있는데, 자, 그 스펜서 황이라고, 거기는 어떻게 황씨들이 전부 다, 젠슨 황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 제가 보면 약간 흑인에 가까운 분이었는데 이름은 또 스펜서 황이더라고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총괄인데 인재가 부족하다고 로봇이 공장을 채울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봇이 앞으로 사람을 대신한다 이런, 그러니까 젠슨 황도 자주 얘기하는 피지컬 AI의 끝판왕은 로봇이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를 했고, 로봇의 학습 데이터가 많은 우리나라가 이제 로봇 산업에 유리하다 이렇게 또 좀 띄워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아침에 뉴로메카라는 주식이 좀 유독 강했던 건 정부가 고난이도 AX 연구지원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정부 과제 주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게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오후부터 나온 기사인데 이게 또 젠슨 황의 딸이 있어요. 이름대로 치면 메디슨인데 메디슨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며칠 전에 와가지고 삼성전자도 방문하고 로봇 기업하고 회동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양반도 어쨌든 젠슨 황의 딸이면서 그 여러 가지 투자 결정하는 무슨 이사회 멤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하고도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꽤 여러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만난다 자체로도 거의 한상거리 되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누구랑 만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거명되는 일부는 비상장 기업 비슷한 애들만 한두 개쯤 있어갖고 상장 기업 중에 뭘 만나나 싶은 거에 자주 꽂혀 있는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됐는데, 후속 기사라도 누구 만났다더라, 상장 기업 끈앞을 누구라도 만난다 그러면 어쨌든 이건 빅뉴스죠. 젠슨 황 딸하고 미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로봇주들도 사실 로봇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체가 확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미래에 엄청난 디바이스들이 풀려가지고 우리 가사도 도와주고 저희 집에 이게 쓸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서비스 로봇이 여러분들 곁에 집에 하나씩 있는 상상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 상상을 해보신다고 하면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솔직히 상상이 좀 안 돼요. 옆에서 뭔가 도와주고, 야, 가서 설거지해, 그럼 설거지 해주고, 이런 로봇이 이게 한 2, 3년 내에 있을까? 상상도 안 되지만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직은 저는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곧 이제 우리 이제 삶에 더 파고드는 게 비단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청소기도 이제 거의 로봇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원판형 돌고 그냥 바닥만 훑고 다니는 녀석이었는데, 지금은 찝 개발이 달려가지고 앞에 뭐가 걸그적대는 게 있으면 집게로다가 찝어가지고서 어디다 넣어버리는 그런 동작까지 하는 정도고, 또 계단이나 턱을 올라타는 정도까지 또 기능들이 부과되는 거 보면, 야, 이게 알게 모르게 좀 로봇화되는 진짜 청소기가 나오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삼양 캠텍이 엄청나게 올랐네. 아침보다 많이 올랐구나. 6%. 그리고 오늘 HJ중공업 저 MRO 쪽
뭐 관련주죠. 예, 오늘 8% 올라서 오늘 지금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예, 조선 쪽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도 하여튼 뭐 여러 종목들이 움직입니다만 네, HJ중공업 움직임이 뭐 제일 또 조선 쪽에서는 좀 화끈하게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 무비자 이슈입니다. 뭐 어제부터 결국은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무비자가 이제 시행이 되니까요. 자, 뭐 내일부터 중국은 8일까지 쉬거든요. 예, 중국은.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 뭐 어제 오늘부터 해갖고 아마 물밀듯이 올 것 같은데, 야, 이번 연휴 기간에 100만 명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면세점도 지금 뭐 손님 맞이에 특수에 지금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 이달에 신고가 경신도 했고, 또 뭐 숙박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것들 강세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요. 네, 하여튼 무비자 관련해서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특수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 강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의 해석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시진핑이 서울을 안 온다는 건지 아니면 에이펙을 안 온다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결국 이거는 이제 왕이 부장이 며칠 전에 그 조현 뭐 외무장관 만나서 이제 조만간 온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와서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그냥 경주만 둘러보고 갔다 그러면 경주 쪽으로 뭐 직행으로 갔다가 그냥 끝인 걸 거고 서울 왔다 그러면 서울 쪽을 온다는 얘기일 거고 그 정도의 동선에 대한 관점은 아마 왕이 부장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카톡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저항이 있으셨겠지만 야, 이게 뭐 개편이 아니라 계약이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카카오도 좀 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가 뭐 지금 뭐 사람들한테는 이제 막 되게 안 좋게 좀 보여지는 게 맞는데 네, 카카오 뭐 오늘도 사실 시덥지 않습니다. 그냥 6만 원 정도에서 멈춰 있고 한데요. 어쨌든 뭐 제가 여기 주가를 돌려나 이런 식으로 밑에 써놨습니다만 이게 한 6만 6천 원대, 7천 원대에서 한 10% 빠졌거든요. 개편이 아니라 계약에 가깝다 이러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 원복을 해놓는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이 빠진 부분은 해소돼야 되는 데다가 뭐 두나무 지분 가치도 약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직도 심리적으로 좀 이번에 뭐 방향성 사실 돈은 꽤 들였을 거 아니에요. 개편한다고. 근데 다시 원복해 놓으면 약간 제가 봐도 이제 헛짓거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 한 거야 쟤네. 예. 어쨌든 조금 지나면은 카카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오자 때에서는 대응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예, 네이버랑 카카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뚜렷하게 기억나는데요. 예전에 네이버냐 뭐 카카오냐 막 싸울 때 보면은 지금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요새 이제 늘었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카카오랑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이제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한창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네이버가 42조, 네, 카카오는 26조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70조죠. 그 예전에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100조 정도 시가총액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100조. 그러니까 카카오도 지금 이 모양이지만 옛날엔 대단했단 말이죠. 카카오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옛날에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17만 원 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네들 합쳐가지고 100조 됐었어요. 100조. 예. 그때 무슨 얘기 있었냐면 그때도 삼성전자가 500조일 때 비슷했는데
그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5년 뒤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네이버랑 카카오가 합쳐서 넘길 거다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뭐 3, 4년 지난 결과 합쳐서 한 70조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여전히 500조인데 그때 그런 얘기했던 분들 다 어디 갔나 싶은데 근데 결국은 그런 꿈이 있었던 때도 있었단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은 뭐 이를테면 네이버의 한 반밖에 안 되고 후지긴 했는데 예, 항상 또 물은 예, 아래로 흐른다고 이렇게 정말 욕만 먹고 바닥같이 바닥이 언제인지 몰라 이러고서 욕먹는 애지만 한창 욕먹을 때가 결국 바닥이란 얘기는 항상 또 통용이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창 뭐 끝발을 올리고 있는 건 네이버고 욕은 진탕 먹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예, 항상 국면이라고 하는 건 또 상황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봐선 최악에 가깝다. 카카오가 이럴 때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하면 최악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때가 항상 주가는 바닥이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분할로 오히려 매수 대응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항상 잘 나가지만 국면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번에 뭐 하이닉스냐 삼성전자 이런 거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한창 역전이 돼갖고 삼성전자 뭐 말도 안 되게 내려가고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보란 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잘 가야지 뭐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도 약간 좀 비슷한 지경으로 또 흐를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지금 방산주 오늘 센데 뭐 구체적인 개별 재료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가 최근에 뭐 폴란드에 드론도 날리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방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트럼프가 계속 중장기로 유럽의 국방 예산을 5%까지 늘려라 이런 얘기들 나오기 때문에 뭐 아까 아침에도 뭐 현대로템 이런 거 셌는데 지금도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6%까지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방산주 쪽에 강세군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LNG는 이거 요 내용은 어저께 기사입니다. 이거 어저께 기사예요. LNG 선박에 대해서 중국이 올해 수주가 빵이다. 우리가 싹쓸이다. 근데 어제 반응이 없었다. 근데 오늘 기사입니다. 아침 기사예요. 이거 조선주 강세, 미국 LNG선 발주 확대, 대형 수주 호재 겹쳐. 이거 어제 기사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반응이 없더니 오늘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성락 안보실장의 뭐 관세 협상 뭐 삐끗하지만 잘 될 거야 이거 부분도 결국은 뭐 이게 우리가 영원히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 안 한다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조건이 맞으면 에이펙 전에라도 뭐 사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봐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마스가의 프로젝트에 뭐 엄청난 속도의 진군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연속성은 없습니다. 뭐 트럼프가 맨날 마리아나 얘기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얘기가 뭐 새벽발로 있어가지고 강했다고 하면 사실 오늘 지나면 거의 뭐 후반대에서는 또 윗꼬리가 좀 달릴 섹터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은 마리아나라든가 일부 마약성 그런 뭐 진통제라든가 뭐 약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 제가 여기 오성첨단 소재 써놨는데 지금 오성첨단 뭐 우리바이오 뭐 화일약품 정도 그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개 매수 쪽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참 저는 좀 의아한데 여러분. 자, 그냥 30% 드실 수 있는 기회인데 33%입니다. 정확히 지금 9만 원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호가 그 주가가요. 이거 공개 매수가 임박했다고 하거든요. 12만 원 정도 할 거라고 하는데 야, 이거 다 공개돼 있는 내용인데 지금 9만 원 주가를 왜 그대로 사람들이 놔두고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며칠 내로 1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발표할 것 같은데 지금 9만 원, 30%
안전마진이 보장돼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어쨌든 추가로 풀려있는 물량 전부 다 사가지고 상장 폐지한다고 하니까요. 뭐 너무 과하지 않은 물량이 있는데 한 달 정도 뭐 정확히 쓸 돈도 없다 그러니까 쓸 데도 없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 이거 공개 매수용으로 한번 12만 원에 응할 생각 해보시고 9만 원에 사놓고 한 달만 기다려봐 이러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선 이거 왜 열심히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더존비지온이 지금 8만 8천 아까 9만 원이었는데 심지어 또 내려갔어요. 12만 원 공개 매수 유력이라고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뭐 언제 할지 모르는데 들어가서 뭐 8, 90% 들어가서 있어도 될까요? 뭐 이러실 건 아닌 것 같고 아주 소량 정도 한두 달 그냥 묶어놓는 적금 있으시거나 예금 있으시면 찾아다가 이거 사놓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공개 매수 하게 되면 12만 원에 파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도 사실 사람들이 이런 기사 보면 뭐 다 그냥 뛰어들어갖고 할 것 같지만 또 막상 또 언제일지 뭐 이런 거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막상 안 하시는데 저 같으면 뭐 소량이라도 좀 해보고 사놓고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12만 원에 공개 매수 하겠다고 발표를 조만간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니까요. 자, 오늘 먹방 리스트는 뭐 여전합니다. 삼성전기, 또 최근에 이제 로봇 쪽에서는 전 시메스가 좀 좋아 보여서 시메스, 또 어저께 액추레이터 새로 개발했다는 KL에너지 시스템, 보안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싹, 그리고 와이바이오는 뭐 어제 좋았다가 오늘 또 밀리는데 얘는 패턴이 맨날 하루 좀 오르면 한 3, 4일 쉬어요. 그러고 또 올라가고 이러니까 4, 5일째마다 한번 세게 올라가면 조금 줄였다가 2, 3일 조정받는 기간에 또 분할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뭐 고점 저점은 계속 경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거 한 10,000원 초반 10,000원 안 됐을 때부터 얘기 드려서 결국 이제 15,000원까지 왔는데 하여튼 저의 최종 목표는 한 50,000원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단숨에 뭐 무섭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시간이 또 해결해 줄 것이고 어느 순간 전 크게 보면 한 2년 보고 있는데 2년 정도 안에 13,000원짜리가 50,000원 간다고 생각해보고 그냥 하루에 정말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5주에서 12주씩 그냥 사보셔라. 뭐 너무 욕심내고 왕창 사실 필요도 없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전달을 드리다 보니까 12시 28분입니다. 아까도 방금 6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자, 많은 분들 지금 환절기 거치고 이러면서 면역력 좀 약화되면서 좀 아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오늘은 거기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좀 쾌차하시고 이렇게 해서 후를 털고 이러시는 연휴 또 연휴 기간 동안이 물론 시장한테는 조금 마음 바쁜 분들한테는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반강제로 부여되는 또 긴 연휴 기간입니다. 물론 내일 모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기를 또 굉장히 소중한 휴식의 시기로 또 재충전의 시기로 삼으셔가지고 푹 쉬시고 또 충전도 하셔가지고 하반기 열려있는 지 한 2달 반에 또 올해 시장에 엄청난 또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비슷한 인사는 계속 드리겠죠. 자, 여러분, 오늘 좀 희말이 없이 진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좀 몸이 별로 좋질 않아가지고 오전 방송도 포기하고 나서 지금 요 방송으로 처음 뵙게 되는데 우리 회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일단 오후에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할 생각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조금 더 맨정신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구문작전 오늘도 마감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